만약 당신이 30대에 QQQ 대신 TQQQ를 샀다면 지금 자산은 몇 배가 됐을까요? 놀라실 겁니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투자했는데도 결과는 최소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레버리지의 시간 효과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1QQQ와 TQQQ의 실제 10년 수익률 비교, 2. 레버리지가 어떻게 복리를 가속시키는지, 3.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위험이 아니라 속도로서의 레버리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앞당깁니다. 챕터 1. QQQ 대신 TQQQ를 샀다면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처음 투자할 때 저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꾸준히 오르는 QQQ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땐 레버리지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습니다. 위험하다, 도박 같다 대부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이 얼마나 절반짜리 진실이었는지 깨닫습니다.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시간을 압축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QQQ와 TQQQ. 이름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이고 TQQQ는 그 지수의 3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ETF입니다. 즉 하루에 QQQ가 1% 오르면 TQQQ는 약 3% 오르고 QQQ가 1% 내리면 TQQQ는 3% 떨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하죠. 그럼 떨어질 땐 3배로 손해보잖아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길어질수록 방향이 복리를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2010년에 QQQ와 TQQQ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24년까지 14년 동안 묵혔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QQQ 약 5,900만 원 490%, TQQQ 약 15억 원 14,900%, 거의 25배 차이입니다. 같은 시장, 같은 기간, 같은 지수인데 단지 레버리지를 이해했느냐 아니냐가 인생의 자산 구조를 갈라놨습니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TQQQ는 단기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락기에 버티지 못하면 복리의 마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 QQQ는 약 30% 하락했지만 TQQQ는 7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이 회복되자 TQQQ는 QQQ보다 훨씬 빠르게 복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버리지는 상승 구간에서 복리의 기울기를 3배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즉 하락을 견디는 사람만 복리의 폭발을 본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문제입니다. QQQ로 20년 걸릴 수익을 TQQQ는 7, 8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리스크의 크기가 아니라 리스크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레버리지를 통제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는 QQQ에 월 100만 원씩 투자하고 B는 TQQQ에 월 50만 원씩만 투자합니다. 즉 B는 절반의 자본만 쓰죠. 그런데 10년 뒤 결과는 B가 더 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버리지는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더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더 빨리 복리의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의 체류입니다. 레버리지는 단기 투기로 접근하면 위험하지만 장기 구조 속에서는 복리의 가속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이렇게 씁니다.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보유용 구조로 생활비와 분리된 별도의 계좌에서 자동 매수 시스템으로, 즉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버립니다. TQQQ는 단순히 3배 빠른 수익률이 아닙니다. 3배 빠른 시간을 사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건 투자 철학의 전환이에요.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이 일하는 속도를 3배로 올리는 방법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섭다,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는 이유로 그 기회를 놓칩니다. 결국
리스크를 회피하는 대신 기회를 잃는 구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지식의 크기가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할 구조의 유무에서 생깁니다. 지금 30대라면 혹은 아직 40대 초반이라면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TQQQ는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위험을 복리의 시간으로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챕터 2. TQQQ의 진짜 원리. 왜 3배 레버리지는 단순히 위험하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TQQQ를 처음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3배 레버리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단서가 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기회라는 단서죠. 레버리지는 단순히 빚을 내서 투자한다가 아닙니다. TQQQ 같은 ETF는 파생상품 선물을 이용해 기초지수의 하루 변동폭을 3배로 추적하도록 설계된 구조예요. 즉, 나스닥이 하루에 1% 오르면 TQQQ는 3%, 1% 내리면 마이너스 3%를 움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배 움직인다면 3배 빨리 망하겠네. 하지만 그건 단기적 시점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방향성과 시간의 누적 효과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어볼게요. QQQ가 1년 동안 20% 상승했다고 합시다. TQQQ는 그 3배, 즉 플러스 6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변동성이 누적되면서 상승과 하락이 섞이면 복리 효과가 왜곡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는 장세, 즉 꾸준히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TQQQ는 단순한 3배가 아니라 복리의 가속기로 변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죠.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년 동안 QQQ의 누적 수익률은 약 1000%, 같은 기간 TQQQ는 무려 18,000%, 즉 18배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3배 빠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복리 효과가 3배로 증폭된 결과예요.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큰 만큼 상승이 반복될 때 복리의 곡선을 더 가파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오해는 매일 3배 움직이니 장기 보유하면 손실 난다는 겁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3배 추적이지만 방향이 꾸준히 한쪽으로 유지된다면 복리의 누적 효과는 오히려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방향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승리합니다. 나스닥처럼 장기 상승률이 명확한 시장이라면 TQQQ는 그 방향성을 그대로 3배로 확대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배수놀이가 아니라 복리의 속도전이에요. 그럼 TQQQ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은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만듭니다. 1. 분할 매수. 일정 금액을 매달 자동으로 나누어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춥니다. 2. 비중 관리.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까지만 TQQQ로 구성합니다. 나머지는 VO, SCHD, 현금성 자산으로 안정화. 3. 장기 보유. 단기 등락에 반응하지 않고 10년 단위 복리 구조로 둡니다. 4. 감정 배제 시스템화. 자동 매수, 정기 투자, 수동 개입 금지. 이건 투자라기보다 시스템 세팅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 TQQQ는 고위험 상품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시키는 성장 엔진이 됩니다. 부자들은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하루의 수익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10년의 성장 곡선을 보고 움직입니다. TQQQ의 매력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복리의 기울기를 바꾸는 속도감이에요.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시장에서 TQQQ는 QQQ보다 5배, 10배 빠르게 자산을 키웁니다. 그건 더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더 빨리 자유로워지겠다는 접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4%씩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현금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안전일까요? 아니면
느리게 가는 위험일까요? TQQQ는 그 위험을 역전시킵니다. 느리게 잃는 구조를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로 바꿔주죠. 즉, 당신의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부자들은 위험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며 속도를 높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TQQQ는 그 철학을 그대로 구현한 ETF입니다. 챕터 3. TQQQ로 부자가 된 사람 vs TQQQ로 망한 사람. 그 결정적 차이. TQQQ는 양날의 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로 10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계좌를 잃습니다. 똑같은 ETF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TQQQ를 투자로 본 사람과 도박으로 본 사람의 차이입니다. 먼저 TQQQ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죠. 그들은 하나같이 시스템을 세워두고 감정을 배제한 투자자들입니다.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단기 변동성을 복리의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TQQQ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1장기 자동 매수 세팅 매달 일정 금액으로 꾸준히 매수. 이 절대 비중 제한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이하. 3하락장에서도 매수 유지 공포에 팔지 않음. 사수익 구간에서 분할 매도 욕심 대신 시스템적 리밸런싱. 이들은 시장의 방향보다 자신의 구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시간이 그들의 편이 되어줬습니다. 반대로 TQQQ로 망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를 때는 빚을 내서 몰빵, 떨어지면 겁이 나서 손절, 반등하면 다시 뒤늦게 진입, 또 떨어지면 역시 레버리지는 위험하네. 이건 투자라기보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죠. TQQQ는 구조를 이해한 사람에게는 가속기이지만 감정으로 접근한 사람에게는 폭탄입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속도입니다. 속도는 방향이 맞을 때는 축복이지만 방향이 틀리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방향부터 설정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올립니다. TQQQ는 그 속도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도를 먼저 올리고 나서 방향을 잃습니다. 그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시간 프레임을 장기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단기 변동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라는 시장은 3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폭락도 있었고 버블도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회복했고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갔습니다. 즉,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부자들은 하락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락장을 세일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투자자가 공포로 떠날 때 그들은 조용히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엔진은 공포 속에서 시동이 걸리기 때문이죠. 2022년 나스닥은 33% 하락했습니다. TQQQ는 무려 70% 가까이 떨어졌죠.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1년 뒤, 2년 뒤 TQQQ의 회복 속도는 QQQ보다 3배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하락 이후의 반등을 3배로 확대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락을 견딘 사람만이 복리의 폭발을 본다. 이건 모든 부자들의 공통 공식입니다. 결국 부자와 파산의 차이는 리스크를 통제했느냐, 리스크에 통제당했느냐입니다. 부자는 감정을 시스템으로 제어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스템을 감정으로 망가뜨립니다. 둘 다 같은 상품을 쓰지만 하나는 복리를 누적시키고 다른 하나는 복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TQQQ를 쓸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자동화하라. 직접 매수 타이밍을 잡지 말고 월 단위 자동 매수로 세팅. 2. 비중을 제한하라. 레버리지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인생에 레버리지를 도입하라. 즉,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만 활용. 3. 길게 보라. 5년, 10년, 20년. 그 기간 동안 기술은 성장했고 나스닥은 항상 더 높이 갔습니다. TQQQ는 그 방향성을 시간당 3배로 압축해주는 구조입니다. TQQQ로 부자가 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을 믿고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반면 TQQQ로 망한 사람은 운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시스템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요약하자면 레버리지는 단순한 투자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와 구조를 시험하는 리트머스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TQQQ는 당신의 편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리면 TQQQ는 가장 먼저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챕터 4. TQQQ로 부의 속도를 높이는 3단 전략 실전 적용법. 이제 TQQQ의 원리와 철학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TQQQ는 단순히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고, 언제 사고, 어떻게 버티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장에서는 바로 그 실전 전략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실제로 TQQQ로 자산을 10배 이상 키운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한 구조입니다. 1단계 TQQQ 비중을 정하라. 절대 몰빵하지 말 것. 레버리지 ETF의 첫 번째 원칙은 통제 가능한 비중입니다. TQQQ는 계좌 전체를 올인할 상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TQQQ 30% 이하 공격적 성장 파트, QQQ 또는 VOO 4050% 기본 성장 파트, 현금 채권형 ETF 20에서 30% 안정화 파트. 이 구조의 핵심은 TQQQ가 떨어져도 나머지 자산이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즉,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심리적 완충 장치죠. 레버리지는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 위험한 비중이 문제입니다. 비중만 제어하면 TQQQ는 강력한 복리 엔진으로 작동합니다. 2단계 자동 매수 시스템을 만들어라. 감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 TQQQ를 직접 손으로 사고 팔면 99%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포와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듭니다. 1매달 고정 금액으로 자동 매수 정액 분할 투자. 시점 고민 없이 꾸준히 매수. 하락할수록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2매달 혹은 분기별 자동 리밸런싱. TQQQ 비중이 30%를 넘으면 일부 매도, 떨어지면 다시 채우기. 즉, 자동으로 싸게 사고 비쌀 때 판다는 구조를 만듭니다. 3. 절대 수동 개입 금지. 뉴스, 금리, AI 폭락, 전쟁 같은 외부 이벤트에 반응하지 말 것. 왜냐하면 역사상 이런 이벤트들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이죠. 3단계 목표 시점을 정하라. 단기 예측이 아닌 장기 구조로. 레버리지의 핵심은 시간 프레임입니다. 단기 예측은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15년 단위로 보면 나스닥은 기술 혁신의 흐름과 함께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2022년 금리 폭등.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TQQQ는 결국 이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즉, 시장의 본질은 공포를 먹고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QQQ는 단기 예측형 투자가 아니라 장기 복리형 전략 상품으로 봐야 합니다. 10년 후 당신의 자산이 몇 배가 될지를 보는 시야. 그게 레버리지 투자의 핵심입니다. 실제 예시로 볼까요? 매달 50만 원씩 TQQQ에 10년 투자했다고 가정합시다. 총 투자액 6천만 원. QQQ 수익률 연 10% 가정 약 1억 원. TQQQ 수익률 연 25% 가정 약 2억 6천만 원. 같은 돈을 넣었는데 결과는 2.6배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복리의 시간축을 압축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 관리입니다. TQQQ는 수익보다 멘탈이 이끄는 투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겁나는 구간과 놓치는 구간으로 나뉩니다. 겁이 날 때 산 사람은 부자가 되고 겁이 나서 멈춘 사람은 평생 기회를 잃습니다. TQQQ를 잘 다루는 사람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타이밍은 아무도 맞출 수 없지만 태도는 누구나 훈련할 수 있습니다. TQQQ는 그 태도를 시험하는 ETF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제어하면 TQQQ는 당신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당신이 감정에 흔들리면 TQQQ는 당신의 자산을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핵심 정리. 1. 비중을 통제하라. 30% 이하 원칙. 2. 자동 매수 시스템으로 감정을 차단하라. 3단기 등락이 아니라 장기 복리에 집중하라. 부자들은 이 세 가지를 이미 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할수록 매수하고 폭락할수록 냉정해집니다. 그들이 믿는 건 시장이 아니라 시간의 복리입니다. 마무리. 레버리지는 위험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도구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레버리지는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앞당기는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레버리지를 위험한 투자로 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시간을 사는 전략으로 봅니다. 그 차이가 바로 부와 평범함을 갈라놓습니다. TQQQ를 이해한 사람은 시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락장에서도 공포 속에서도 이건 단기 폭락이 아니라 장기 복리의 준비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방식이 결국 10년 뒤 자산의 기울기를 바꿔놓습니다. 당신이 지금 30대든 40대든 심지어 5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TQQQ의 진짜 가치는 시작 시점이 아니라 버틴 시간의 길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시점이 바로 당신의 복리 타이머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지금 바로 증권사 앱을 켜고 TQQQ를 검색해보세요. 단 한 주라도 사는 순간 당신의 시간 복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당신의 파이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